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공업 통계 파트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과 확률 분포에서 제 1장으로 나와 있고요. 제 1-3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제 자격증에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기법 운용사가 되든 뭐 품질 통계 분석사가 되든 공업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필기와 그 다음에 2차 실기에서 이지 SPC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교재의 내용상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이 3페이지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는 이렇습니다. 어떤 모집단이 있죠. 흐름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집단이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는 어미 모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여자는 약해도 이 엄마는 강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을 다 검사하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샘플을 뽑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몇 개 뽑았냐? N개 뽑았는데요. 그럼 이 N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료의 수가 되겠죠. 시료. 다른 말로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용어를 많이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어로서 그냥 샘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료나 표본이나 이 샘플에 대해서 이제부터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겠습니다. 이 시료에서 N개에서 계산되는 이 모든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이 한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곳에 모았다. 한글로 쓸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들 통입니다. 한 곳에 모아서 뭔가를 계획한다 또는 계산한다 해서 통계입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계량이라 한다라는 거죠. 이는 공통적인 용어로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통계량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시료에서 계산되어지는 이 모든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계산했어요? 왜? 계산했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을 알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놈을 알려고 한다. 이 모집단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시료는 통계량으로 하는데 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데요?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한 것. 이렇게 해서 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값. 이것이 모수이고 그럼 통계량은 뭡니까? 그러면 시료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표시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샘플링해서 뽑는다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을 검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이 말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또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한다. 또는 두께가 얼마쯤 돼요. 또는 오늘 날씨가 더워요 또는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우리 제품의 온도는 얼마 선까지 측정이 됐는데 이 선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파악을 하려고 한다. 즉 중심을 알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측정하는 값이죠. 측정값입니다. 측정치를 할까요? 그럼 이 측정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양을 계산한다 해서 계량이라고 하며 이것을 값으로 표시했으니까 계량값 또는 계량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런 반면에 제품이 우리가요 이쪽에서 분량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분량품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분량품. 자, 그래서 이 불량품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부적합하냐 이런 용어로 해서 우리는 현업에서는 이것을 부적합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적합품 수가 몇 개냐? 우리는 500개 중에서 부적합품 수가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품, 즉 헤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리는 건 헤아리는데 내가 500개 중에서 부적합품이 X라 써볼까요? X가 3개다.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내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트지 또는 뭐 필름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스크래치 되는 흠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5개죠. 똑같이 5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500개 중에서 3개다 하고 어떤 시트지에 여기에 5개 있다. 분명히 다르죠. 왜? 뭐가 다릅니까? 야 같은 경우는 500개 중에 3개가 부적합품 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497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양호품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스크래치가 5개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적합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품자가 없죠? 그러면 부적합 수가 5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는 다른 말로 뭐 결점이 5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스크래치가 5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개의 반대는 몇 개입니까? 없죠. 야는 500개 중에서 3개의 반대가 존재하지만 반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없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고 무한대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헤아리기는 헤아리지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하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값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계량치하고 계수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고 시험의 유형에서도 기본적으로 계량과 계수는 구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 집단을 검사하기 위해서 N개를 뽑아서 계산을 하는데 무엇을 계산하느냐? 측정하는 값을 계산합니다. 아니면 몇 개입니다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몇 개입니다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또는 이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 건수가 있네요. 우리 공장에는 우리 부서에는 사고가 몇 건 납니다. 앞에서 뭐 흠의 수, 아까 결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항이 2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양호품의 반대의 부적합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우리는 하나의 통상적인 용어로는 부적합수라고 하며 반대의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내가 10개를 뽑았는데 또는 사람 50명을 뽑으니까 낙제생이 3명이 있더라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럼 낙제생이 3명이 있다 그럼 낙제가 되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50명이다 하면 47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부적합품수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의미인데요. 부적합품수의 반대는 뭡니까? 양호품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 양호품수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계수치이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되면 아주 어려운 학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양분포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반대의 개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포화송분포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계량치인 경우에는 정규분포 이렇게 이제 머리 아프게 들어가겠죠. 흐름은 대강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수치하고 계량치 구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척도에 따른 분류에서 바로 줄 그어주시고 계량치, 계수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줄을 그으셔야 되는 것은 계량치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값이죠. 데이터가 연속량으로서 셀 수 없으며 없는 형태로서 측정되는 품질 특성치를 이야기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온도라든가 강도라든가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야, 내 키 많이 컸네. 네 키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계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줄 그어주시고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그 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적합품수, 예, 그래 불량품수를 이야기하고 부적합수 또는 사고 건수, 허무의 수 등이다라는 거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이해만 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일반 자격증과는 달리 우리는 이 품질에 대한 국제 자격증은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해를 토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 현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겠냐, 이것이 더 포커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는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는 집단의 분류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냐면 바로 4페이지에 있는 바로 중간에 있죠. 모 집단이 있고요. 바로 시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 집단을 모수라 하고 모수, 항상 해오세요. 모 집단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표시한 것을 뭐라 한다? 모수라고 하고 통계량은 뭐다? 시료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링을 했고요. 이것을 검사했는 이유는 이놈을 알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계량치부터 먼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량은 뭐죠? 연속하는 값이다. 예를 들어서 뭐 무게다, 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왔는 이 값이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려고 해요. 중심을 알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를 알려고 할 겁니다. 산포라는 겁니다. 예, 산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흩어짐이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심과 산포를 알려고 한다. 자, 그러면 중심과 산포를 알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웃기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안 사람이 좀 돼지입니다. 좀 뚱뚱해요. 그러면 산포죠.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산포가 많이 흩어졌는데 그러면 얼마나 흩어졌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집사람은 어떠냐면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대로 좀 뭡니까 이거? 세로가 약간 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기를 놓고 나니까 이게 자꾸 더 옆으로 자꾸 더 퍼지는 거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타깝게 이 가로가 더 넓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농담을 하게 되면요. 저는 애가 세 명입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는 무슨 꽁치 통조림 같은 꽁치캔 또는 고등어 통조림 통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치캔으로 돼서 참치캔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돼지는 돼지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죠? 바로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럼 숫자가 있으면 얼마나 돼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집사람의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흩어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42인치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돼지가 아니고 코끼리 수준이죠 이게. 1인치는 몇 cm입니까? 1인치는 2.54cm입니다. 2.54cm라는 것을 몰라도 여자 허리가 40이다 그러면 돌아버린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자가 나왔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심과 산포를 정확하게 알면 이 제품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농담이 아닌 진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데 제가 이제 강의를 또 갔는데 여러분 제품이 좋습니까? 그게 좋대요. 얼마나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다가 얼마나 아니 매우 중에서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좋아요. 일 되는 겁니다. 억수로 좋아. 그래도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회사에는 평균이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마가 수명이다 가정해보죠. 이 제품에서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명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명이 얼마쯤 돼요? 라고요. 우리 수명요 진짜 길어요. 얼마예요? 7년요. 그렇습니까? 그럼 7년이다 그러면 그 특정한 제품에 특수한 제품인 경우에는 아마 7년 정도 되면 수명이 상당히 긴데 그러면 옆에 회사는 어때요? 그러면 경쟁사인 B 회사는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7년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만약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5만 원이고 이것도 5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간단하죠. 아주 좋다고 했던 이 A사 같은 경우도 B사인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B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수명이 7년이라고 하면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이 뭐냐? 중심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평균 7년이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사면 되겠죠. 뭐 스타일이 좀 좋다라든가 또는 뭐 색깔이 좋다든가 그러면 사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산포가 되겠어요. 얼마나 흩어졌냐를. 산포를 해보니까 최악의 경우는 우리 제품은요. 최악의 경우는 보통 한 수명이 한 6년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이 좀 좋으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8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포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로 한다 하면 한 2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운이 나쁘면 한 2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운만 좋으면 한 12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A사를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B사를 사겠대요. 이유가 뭡니까? 가격도 똑같은데 운만 좋으면 땡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B 제품을 사겠다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죠. 운이 나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회사 말아먹습니다. 왜? 이 가격이 5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억, 50억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신중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작게 흩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흩어짐은 첫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산포는 흩어지는 것은 작게 흩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물론 단순 비교를 지금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했을 때 수명에 따른 중심과 산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반드시 뭐가 나왔습니까? 숫자가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숫자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는 훨씬 더 명확하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야, 그 친구 키 정말 커. 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큰데? 몰라. 상당히 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모르죠. 근데 그 친구 키가 얼만데? 1m 95. 진짜 크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뭔가를 숫자적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편해졌는데 우리는 왜 숫자를 힘들어하느냐? 계산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해만 토대가 되신다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하느냐? 바로 계산기가 하겠죠. 또는 컴퓨터가 합니다.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 칠 때는 프로그램을 주입을 시킨 후에 그게 소위 말하는 컴퓨터에 까신 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집단에서 바로 중심, 즉 중심을 나타내는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되겠다라는 거죠. 평균이 되겠다.
그럼 평균은 그럼 문자로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라는데 전 세계적인 만국 공통입니다. 왜? 그냥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밖에 못 알아먹죠. 러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중국 갔는데 평균이 하나 임마 그래서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문자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읽기를 mu라고 읽게 됩니다. 즉 mu라고 읽게 된다. mu입니다. mu. 다음 얼마나 흩어졌습니까? 라고 했는데 얼마나 흩어졌습니까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분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분산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분산은 문자로 어떻게 쓰게 되느냐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쓰기로 육자 비슷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읽기를 보셨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은 아이고 머리야 벌써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는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그러면 여하가 제곱이 있으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읽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국 공통입니다. 다음, 이 분산을 단지 루트를 취한 값이 있습니다. 분산을 단지 루트를 취한 값. 그러면 야를 루트를 취하니까 결론적으로 문자가 바로 시그마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시그마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준 편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알게 되면 뭐 식스 시그마가 어떻고 G 벤치가 어떻고 우리는 전문적인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표준 편차는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며 요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읽기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라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중심은 무조건 뮤라고 산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으며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 루트 관계이며 이놈을 제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 개, 뮤와 시그마 제곱, 이것을 우리 세 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집단의 어떠한 형태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됐네요. 모수라는 거죠.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료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시료에서. 시료에서 계산되는 모든 값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 했어요? 통계량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무엇을 구하느냐? 평균을 구하겠죠. 다음 산포를 구하겠죠. 그럼 산포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분산을 구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문자로 우리는 X바라고 쓰며 분산은 소문자 S제곱이라 쓰며 야는 소문자 S라 쓰겠죠. 왜? 루트 관계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자 이렇게 되고 야는 문자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구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요번에 분산 얼마 나왔어요? 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2.7이라고 적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품질에 아는 사람들은 야는 데이터를 뽑아서 시료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적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과 시료에 대한 관계적인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해 내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은 의미는 없습니다. 왜 큰 의미를 두질 아니하느냐면 이 공식은 실질적으로 계산기로서 활용을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요. 일반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증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은 중심과 산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통계량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서 시작을 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